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던 시기였죠.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치킨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맥주 한 캔씩을 따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라고 떠 있었죠.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잠시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만요 라고 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치킨을 뜯으며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거실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이 심각했어요. 웃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어? 어머니 괜찮으셔? 어머니가 있잖아. 이번 달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하시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갔대. 그것도 그렇고 요즘 병원도 다니시는데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생활비가 빠듯하시나 봐. 그래서 그게 이번 달만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미안한 듯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고향인 시골에서 혼자 사셨어요.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연히 어려우실 거였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보일러 고장나면 얼마나 불편하셔? 게다가 아프시기까지 하시면 병원비도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게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부탁을 하게 되네. 어머니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한참을 망설이신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왜 미안해해. 연세 있으신 부모님 병원비나 집 수리비 같은 거 자식들이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게 자식된 도리지. 나도 우리 엄마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비 내가 낼 거야. 남편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게 스르르 풀리는 게 보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만나서 내가 복 받은 거야. 어머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얼마 정도 보내드리면 될까? 1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보일러 수리비랑 병원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그날 저녁 저희는 시어머니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이 송금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괜찮다고 아프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하래. 며느리 복 받았다고 그러시네. 내가 뭘 당연한 거 한 건데. 그나저나 어머니 편찮으신데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내가 다시 연락드려 볼게.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일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지우야, 나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미안한데 또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이번에 집에 수도배관이 고장이 나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수리공 부르니까 수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도 도움받았는데 또 이러려니
정말 미안한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지난달에도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또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죠. 2달 연속이라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어머니, 수도배관 고장났어요? 너무 불편하셨겠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살펴보고 수리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일하는 애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무슨 먼 길을 내려와. 됐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수리공이 내일 온다고 했어.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죠.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송금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이번엔 수도배관 고장났다고. 또? 지난달에도 보일러 수리비 드렸잖아. 건물이 낡아서 그런가? 하긴 이곳저곳 고장나겠지. 40년 된 집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필요하신 거면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렇게 저는 또다시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어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수도배관 그리고 이번엔 관리비. 3달 연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연락 오셨어. 이번엔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관리비? 아니, 무슨 관리비가 100만 원씩이나 나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관리비가 1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현서가. 사실 관리비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한 거야. 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됐다, 현서가. 괜찮다. 미안하다. 그럼 쉬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연금 나오시잖아. 부족하신가? 글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신가 봐.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보내드리기로 한 거였죠. 그럼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자. 그럼 어머니도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게 낫겠다. 고마워.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사는 거야. 미안하고 고맙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죄송스러워졌어요.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죄송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며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추석 2주 전이었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있잖아. 올해 명절은 우리 집에서 친척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큰 집, 작은 집 다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 비용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그럼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라뇨. 어머니, 500만 원이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아이고, 지우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단다. 친척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5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추석 준비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시대. 뭐? 500만 원? 아유, 친척들이 얼마나 온다고. 뭐 소라도 몇 마리 잡으신대? 나도 놀랐어. 큰 집, 작은 집 다 모인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과한데.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도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500만 원은 너무 과해요. 저는 옆에서 남편 목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어제 내가 너한테 한 얘기를 그렇게 다 현석이한테 말하니? 시어머니가 500만 원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기분이 참 좋지 않네.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상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남편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됐다. 어쨌든 며느리 들어온 첫 명절인데 음식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500만 원은 꼭 필요해. 내가 너 생각해서 준비하는 건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호텔 뷔페에서 해도 그 정도 돈은 안 나와요. 조금만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명절 전날 내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음식 만들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갈게요. 에휴,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추석 모임 취소했대. 우리 시골에 내려오지 말래. 뭐?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전화 끊으셨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안 해준다고 지금 시어머니가 시위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추석 명절 모임을 취소하고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시지?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저희 추석에 찾아뵐게요.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지 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다. 추석에 집 비울 거야. 어머니. 됐다니까? 끊을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남편도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날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시댁에는 언제 가니?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가. 뭐? 추석인데 오지 말라고? 무슨 일 있니?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정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대.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들인 첫 추석인데. 친정엄마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밤에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시댁 가자.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 근데 어머니가 오지 말래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봐. 정말 집에 안 계시는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집에 계셨던 거죠. 어머니, 저희 지금 갈게요. 오지 말랬잖아. 그래도 추석인데 어떻게 안 가요? 금방 갈게요. 저희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완전히 삐지신 거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인데 어떻게 저희가 안 와요? 제가 음식 할게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함께 도왔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음식을 차려놓으니 식탁으로 오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이 조금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온 게 싫지는 않으신 듯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시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저는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혹시 돈이 크게 필요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펄쩍 뜨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쭤본 거라고 말하고는 시댁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럼 대체 왜 50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신 걸까? 추석 음식 준비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리 없는데. 하지만 저는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더욱 해묻기도 어려웠고요. 추석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야, 미안한데 집에 보일러가 이번에는 완전히 고장났어. 수리공이 와서 봤는데 이제 교체를 해야 한대. 수리비가 700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 700만 원이라뇨. 그것도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요. 어머니, 전에 보일러 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또 고장난 거예요? 그게 그때 완전히 못 고친 거였나 봐. 이번에는 아예 새 걸로 바꿔야 한대.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자꾸만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 그럼 견적서를 제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뭐? 견적서? 지우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 700만 원이 큰 돈이라서요. 제대로 견적을 받으신 건지 저도 확인을 좀. 에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의심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니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보고. 왜 맨날 현석이한테 이런 거 다 말해? 바깥일 하느라 바쁜 사람 왜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야? 그냥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견적서고 뭐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말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여윳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번엔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시대. 근데 뭔가 이상해. 전에도 보일러 수리했잖아. 그게 또 고장났다는 게 말이 돼? 700만 원? 보일러 교체가 그렇게 비싸나? 그러니까 나도 견적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 자기 의심하냐고.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안 돼. 당신이 전화하면 어머니 또 나한테 화내실 거야. 내가 당신한테 다 일렀다고 구박하실 게 뻔해. 그럼 어떡해. 내가 직접 가볼게.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 아니야. 나 내일 바로 갈래. 연차 내고. 만약 진짜 보일러 고장이면 어머니 얼마나 추우시겠어.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님 댁으로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뭐? 지우야, 갑자기 왜? 오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추우시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이미 거의 다 왔어요. 곧 도착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안이 정말 냉골이었거든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을 감쌌죠. 시어머니는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우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미안해, 보일러를 수리를 못해서. 어머니, 지금 당장 수리공 불러서 견적 받고 바로 고쳐야겠어요.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직접 부를게. 너는 회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제가 수리공을 부르는 걸 막으시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손을 비비시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30분쯤 지나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수리공은 보일러실로 들어가 보일러를 확인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잠시 후 수리공이 나왔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만 넣으시면 바로 돌아갑니다. 네? 기름이요? 네, 기름통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기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수리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왜 기름을 안 넣으셨어요? 그게 나도 고장난 줄 알았지.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름 배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기름이 배달됐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켰어요. 금방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어머니, 기름 아끼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추운 데서 지내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고맙다, 지우야. 저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시댁 다녀오는 길이야. 어떻게 됐어? 보일러 정말 고장났어? 아니, 고장난 거 아니었어.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간 거였어. 뭐? 기름? 응, 수리공이 확인해 봤는데 보일러는 멀쩡한데 기름통이 비어 있었대. 그래서 기름 넣으니까 바로 돌아가더라고.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큰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게. 안 돼. 당신이 직접 물어보면 어머니가 또 화내실 거야. 어머니 성격 알잖아. 자존심 상하시면 더 말 안 하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대로 둘 수 없잖아.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고향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 준호 기억하지? 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친하시거든.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현석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한테 뭐 좀 물어볼 수 있냐? 별건 아니고 요즘 우리 어머니 별일 없으신가 해서. 뭐? 우리 엄마 안부를 왜 너희 엄마한테 묻냐고? 야 임마,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래. 좀 알아봐줘. 친구와 통화를 하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요즘 대구에 일 때문에 와 계신데, 그래서 고향 소식을 잘 모르신대. 혹시 알게 되면 연락 준다고 하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역시 직진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기로 한 거였죠. 남편은 아침 출근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 통화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현석이에요. 어제 지우가 다녀갔잖아요. 수리공이 보니까 보일러는 고장난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그랬다던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7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신 거예요? 뭐? 너희들이 지금 나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야? 나도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어. 고장난 줄 알았다고. 지우가 갔다 와서 너한테 또 일렀구나. 맨날 일러 바치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잔뜩 나신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할 말 없어. 끊을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이 허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화만 내시고 전화 끊으셨어.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자존심 상하시면 더 말 안 하시는 거 알잖아. 저희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건 분명한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답답한 마음만 안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지우야, 미안한데 내 친구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가 없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는 평생 은인이거든.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야.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친구 안 도와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제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수도 배관, 명절 음식 비용 모두 거짓말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친구분이 어디 아프신 건데요? 그게 위암이래.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우야, 제발 부탁이야. 빨리 좀 해줘. 친구가 정말 급하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또 연락 왔어. 이번엔 친구분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시대. 또? 이번엔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야. 남편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분이 위암 수술 해야 한대. 그 친구가 평생 은인이라시면서 우시더라. 믿어? 나는 못 믿겠어. 이번에도 거짓말일 거야. 나도 솔직히 못 믿겠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 몰래 고향 마을로 향했죠. 2시간쯤 달려 시어머니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친구분이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였죠. 가게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 안에서 오징어와 멸치를 살펴봤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 오징어 얼마예요? 아이고, 현석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멸치도 좀 볼게요. 이거 국물용으로 괜찮은 거죠? 그럼 좋은 거지. 우리 가게 멸치 다 좋아. 남편은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주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다들 감기 조심해야 한다던데. 나 건강해. 고맙다, 아들. 다행이네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다고 해서요. 그러게.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아프신 분 많더라. 근데 요즘 네 엄마는 어떠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머니요? 왜요? 있잖아. 며칠 전에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빌려줬거든. 그게 내내 미안하고 걱정돼서. 남편과 저는 건어물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거짓말이야. 저 봐 건강하시잖아. 역시 그랬구나. 오히려 어머니가 저분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대, 며칠 전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친구분 수술비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죠. 친구 준호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우리 어머니가 어머님 일을 좀 알아보셨거든.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을 소식 들으셨대. 너희 어머니가 갯돈 관리하시잖아. 그 돈을 지금 못 주고 계신데 갯돈 받을 사람이랑 요즘 사이가 엄청 안 좋다고 하시더라. 뭐 갯돈? 갯돈을 못 주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들으셨나 봐. 넌 모르고 있었구나.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해봐. 나도 걱정되네. 그래,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갯돈 관리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 돈을 못 주고 계신데, 대체 뭐를 하시는 건지. 갯돈? 그럼 설마... 그래, 어머니가 그 돈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야. 보일러 고장도 수도 배관도 친구 수술비도 모두 갯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남편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겪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고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현서가, 지우야, 너희 갑자기 왜? 어머니, 저희 방금 정란 아주머니 가게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주머니 건강하시던데요? 수술 같은 거 없으시던데요? 어머니,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정란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야. 내가 말 안 했나?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다른 친구라니까. 어머니! 갯돈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갯돈 관리하시다가 그 돈 못 주고 계신다는 거 다 알아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서운해서인지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잃어버렸어. 분명히 쌀독에 넣어뒀는데 없어진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갯돈 받을 사람이 매달 찾아와서 독촉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늙은 내가, 돈도 못 버는 내가 돈이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고 조금씩 받으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갯돈을 잃어버리고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이유가 돼요? 어머니는 지금 자식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한테도요. 보일러 고장, 수도 배관, 친구 수술비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미안해, 현서가.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힘드신 거 이해해요. 갯돈 잃어버리면 당황스럽고 무섭죠. 그런데 어머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한테 거짓말해도 된다는 건가요? 남편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듣고 살아야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힘드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은 안 돼요. 이유가 어떻든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 정말 실망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절박함도 이해가 갔고 남편의 실망감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자식한테 짐만 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모두 그쪽을 바라봤죠.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복순 씨 계시죠? 복순 씨!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복순 씨,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은 내 돈 꼭 받아낼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매달 기다리라고만 하고 돈은 안 주고 내게 돈 당장 내놓으세요. 복순 씨 사기꾼이었어?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 미자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벌써 몇 달째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낼 거예요. 복순 씨가 갯돈 떼먹은 사기꾼이라고.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예요. 저는 급하게 나섰습니다. 이대로 두면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매장당하실 게 뻔했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 한지우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사실 그 갯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돈 찾아드리겠습니다. 뭐? 당신이 관리했다고? 네, 제 실수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찾아드릴게요.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나 속이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제 차 있어요. 저는 그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저는 눈빛으로 말렸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라는 뜻이었죠. 차에 아주머니를 태우고 동네 수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복순 씨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했는지 알아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니 내가 얼마나 곤란했겠어. 나도 급한 돈이 있어서 갯돈 타려고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제때 못 드려서 이렇게 됐어요. 수협에 도착해서 저는 돈을 찾았습니다. 갯돈 액수를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고 그 금액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더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에 대한 사과의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건 못 받지. 늦어진 거에 대한 사과예요. 이자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이건 단순 제 실수였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는 50만 원을 보더니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착하네. 그래,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회사 일하다 보면 이런 거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실수였다고 잘 말해 줄게요. 걱정 마세요. 복순 씨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네. 이렇게 똑 부러지고 착한 며느리를 뒀으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꼭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를 댁 근처에 내려드리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 맞은편 주방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그 돈 다 해결했다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대체 그 갯돈을
어디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쌀독에 넣어뒀어. 현금으로 보관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 쌀독에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왜 은행에 안 넣어두세요? 쌀독에 넣어두시면 어떡해요?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세대분들은 원래 그래. 갯돈은 현금으로 보관하시는 분들 많아.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내가 늙어서 그래.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희들을 보겠니? 며느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나는 정말...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짐 아니에요. 아니야, 지우야. 나는 짐이야. 늙은이가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들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난 사람도 아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속을 끓이셨어요? 어떻게 말을 해? 늙은이가 큰 돈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말을 해? 너희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실망하는 건 거짓말을 하셔서예요. 갯돈 잃어버리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같이 해결했을 거예요. 가족끼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야죠.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갯돈 잃어버리신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신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또 없으시겠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저도 기진맥진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도 집에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저희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깊은 한숨이 나왔죠.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우야, 나다. 네, 어머니. 있잖아. 그 갯돈 말이야. 찾았어. 네? 갯돈을요? 장롱 안에 있더라고. 내가 거기에 넣어뒀었나 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찾았어. 지우야, 네가 대신 갚아준 돈 돌려줄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쌀독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장롱에서 나왔다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 돈은 어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네가 대신 갚아준 건데.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쓰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쌀독에 넣어뒀다고 하셨는데 장롱에서 찾으셨다니.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나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게 하자. 치매 검사도 같이. 치매? 갑자기 왜? 어머니가 갯돈을 쌀독에 넣었다고 하셨잖아. 근데 오늘 전화 오셔서 장롱에서 찾으셨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네.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다음 주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과 함께 치매 검사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검사를 받으셨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어머님께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단계로 보입니다. 남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매요? 아유, 어머니가요? 네,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 증상이 보입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제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왜 몰랐을까요? 제가 정말 불효자네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어요. 내가 치매라고? 그래서 내가 갯돈을 어디에 넣었는지도 기억을 못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최근 일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초기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문제 없어요. 약도 드시고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지우야, 나는 이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현서가. 네 잘못이 아니야.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 검사 이후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죠. 시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희와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젊은 부부 생활에 늙은이가 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불편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봐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맞벌이 부부라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여셨습니다. 손주를 봐줄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다고 하셨죠. 며느리 덕분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방 하나를 시어머니 방으로 꾸몄어요.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약도 꾸준히 드셨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함께 음식도 만들었어요. 남편도 퇴근하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안정을 찾으셨어요. 치매 증상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지내시며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치매 증상으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개통까지 잃어버리시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행복합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어 안심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